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7일 일요일 선상TV2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말에 가디의 가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그 말이 진짜 교훈적으로 들리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오히려 찬스보다는 그 뻔뻔스러움에 더 치를 떨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애써 자위하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정권 말기가 돼서 그런지 이제는 그 정권의 그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기에는 이 나라의 지난 70년이 너무 아깝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사랑이라는 이 정신이 아깝고 아예 관심을 꺼버리기에는 자라나는 청년들의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싸우자니 한 5, 6년 싸워보니까 위장병과 합병이 더 도질 것 같아서 환장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참으시고 오늘 세 분의 글을 들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문준용 철딱서니가 정말 그 정도이냐라는 우리 석동연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아버지 임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공짜 지원금 타먹을 생각 말고 정 필요하면 부모한테서 다 쓰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달해 쓰라는 것이 자네에게는 그렇게 끔찍한 희생이냐? 대통령 자녀라고 희생하라는 것이 끔찍하니? 자기 자식한테나 그런 강요하라고 했다는데 대통령의 자식이 지금 이 나라에 자네 말고 또 있나? 자식 둔 현직 대통령이 자네 아버지 말고 또 있나? MB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자녀나 조카가 그래서 봐라. 노빠 대깨물은 물론이고 민주당 작자들 지원금 토해내라고 선정가정 특혜 조사라고 난리 발광이었을 거다. 그랬으니까 자네도 그런 처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대통령일 동안은 다른 청년들과 나라 돈 따먹기 경쟁 않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바로 자네 아버지가 번듯하게 말했던 그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결과에 맞기 때문이야. 이 철딱선이 없는 청이나 모르겠으면 조국 얼굴 한번 뒤져봐라. 자, 우리 이래 직설을 잘 하는 우리 이 석동연 변호사가 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을 보고 이제 한 수 이제 해초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우리 그 석동연 변호사께서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문재인 뒤에 꼭 대통령을 붙이시는데 우리 대통령을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 이후에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문준용이도 참 대단하고 문재인도 대단합니다. 문재인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월급 2억 8천만 원 받고 방공비 다 따지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잖아. 그러면 아들이 이런 일 못하게 아들 좀 몇 푼 지어주든지 아니면 좀 허되게 혼을 내든지. 아이고 참 그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는 꼴 보세요. 집안 망신 집안 망신. 문재인과 김정숙이는 해외 나가서 국가 망신시키고 안에서는 아들이 에휴 딸은 또 옛날에 태국 갔다 왔다 갔다 사이가 무슨 이스타 항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이랬는지 모르겠네 이거. 에? 각성도 의원님 어떻게 잘 한번 또 훑어보세요. 아이고 내 집구석도 그런데 남의 집구석 탓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집구석보다는 우리 집구석이 낫네.
두 번째는 6.28 재검표 쟁취로 정의가 이긴다는 민경욱 전 의원님의 글입니다. 자, 오늘 워낙 많은 글을 써서 제가 한두 개를 섞어서 좀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4개월 전의 일입니다. 일주일이면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재검표를 저들은 무려 14개월이나 막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지만 우리는 투쟁을 통해 6.28 재검표를 쟁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그동안 피고인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은 개표기를 한 대만 설치하고 QR코드도 각 후보별 100장씩만 뽑아서 대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 쪽 석동현 도태우 변호사는 서면에 나온 대로 개표기는 2대를 설치하고 QR코드는 4만 장 전부를 스캔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쪽은 개표기 한 대는 예비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서면 그 어디에도 예비라는 말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자기는 개표기의 작동 여부만 확인하러 온 거라며 자기에게는 질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판연구관은 QR코드를 일일이 손으로 스캔하는 일이 고되다는 걸 깨닫고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QR코드를 쓰는 건데 그걸 못 믿고 라며 혼잣말 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재판을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분위기는 문수정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포에서 개표기를 고르고 좀 늦게 인천법원에 도착한 문 변호사는 처음부터 반말로 마치 혼잣말 하듯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이 맞더라는 거야 이거. 그동안 잘난 척하던 재판 연구관들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꼬랑지를 말았습니다. 전자 개표기 한 대만 설치하기도 하자 몸으로 가로막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던 도태우 변호사는 내가 머리를 이 테이블에 박아야 하겠냐?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문변의 고성은 30분 넘게 거칠 줄을 몰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차림을 하고 온 문변의 몸짓은 블랙전서의 씻긴 굿이었고 모든 일은 그 한편의 굿으로 전부 간철됐습니다. 결국 전자개표기 2대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설치됐고 도태우 변호사와 문수정 변호사는 개표가 진행될 중회의실 문이 잠기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다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물론 민경우 의원의 참 힘든 가정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젊은 변호사들 많은 또 이제 변호사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1인 시위에 블랙 시위에 이런 걸 1년 넘게 끌어오면서 쟁취한 결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선거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지역을 통해서도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부여지역에 투표지 분류기가 오류가 있다. 이거를 경찰을 그리고 선관위 직원을 통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이 있다면 내일 28일 인천 연수구에서 민경욱 의원 그 표가 재검표로 까지면서 세상에 부정한 선거의 민낯이 드러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년 변호사 11인 성명서를 들려드립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지하고 그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초 몰락한 언론인 손석희가 가짜 태블릿 보도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일개 민간인에게
국정에 관한 통치권을 농락당한 것으로 각색함으로써 바야흐로 21세기판 마녀 사작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 직후 검찰은 수사를 빙자하여 의도적으로 제2, 제3의 태블릿이라는 거짓 증거와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흘리며 대중을 흥분시켰다. 언론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것처럼 폭발적인 가짜 뉴스 생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일련의 조직적인 선동가들로 구성된 촛불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함으로써 전국을 허위 날조에 의한 인격 살인의 구판으로 만들어버렸다. 국회는 협작과 모략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반대 토론은 전무하였고 피소추인과 관련된 증거조사 절차는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들이 자백하였듯이 성난 촛불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리를 포기하였다. 변변치 않은 증거자료조차 첨부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허술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단 1인의 반대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으로 후세에 기록될 파면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특검은 여당 추천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반대파의 추천으로 구성되었고 실체가 없는 뇌물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경제적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초현실적인 개념을 창출하였다. 일개 민간인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한다고 협박을 하였고 고위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며 위정을 교사하는 등 수사 절차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원은 선동된 촛불 대중을 뒤로하고 제멋대로 칼춤을 추는 검찰을 견제하기는커녕 판사들이 오히려 촛불과 일체가 되어 이미 날개가 잘려나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잔인무도한 살인자에게도 쉽사리 선고하지 않는 가혹한 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나중에 그 30년 징역형에 대하여 형 집행이 종료될 시점에 나이를 고려해서 10년을 깎아주겠다며 생색을 내는 등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관찰할 수 없는 만행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지난 4년 전에 탄핵 난동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반대파들의 엉징차오를 넘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통치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국채 탄핵이었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탄핵 이후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상징이었던 법원, 검찰, 경찰, 선관위, 헌법재판소, 방통위 등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연 세력들에게 철저하게 장악되었다. 청와대 정부, 여당, 야당할 것 없이 탄핵 이후 집권 세력의 극악무도한 가렴주고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힘없는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자유를 빼앗긴 채 신음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전체주의 폭정은 기실 4년 전에 잘못된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채 쿠데타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데 우리 변호사들은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우리 11일의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난자당한 조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결의를 다지는 한편 전체주의 국가의 폭압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단지 법치를 수행하는 법률가들의 양심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조국과 자유를 원상태로 되찾기 위해 고통하는 5천만 자유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의지의 산물이란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 이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이동환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최명섭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김사일 변호사, 이문재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자, 이 성명서에 참 지금까지 드러났던 모든 사항들이 다 수록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 탄핵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목에 칼이 돌아도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이런 정권과 저 엉터리 국회의원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탄을 당하고 감옥으로 가서 지금 4년 넘게 옥고를 치르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30년을 구형한 흔히 말하는 윤석열 검찰도 거기에 동조한, 또 부안에 동한, 아니 오히려 그걸 주도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청산에 앞장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양심 수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돼서 수많은 법조인들이 함께하기를 촉구하면서 그저께 25일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법조 세미나, 이제 3회, 4회, 5회가 막 가면 많은 법조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역사는 당신들 생각으로 그렇게 어거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 불법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언젠가는 될 것이란데 주저한 바 없습니다. 갈수록 그 죄는 더 커져서 흔히 말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린, 그리고 대한민국을 난자한 이 전체주의 국가 포갑, 이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세 분의 글을 전해드리면서 나라가 이제 뭔가는 진실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답답한 구석은 계속해서 골마 터지듯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도 우리 우파 국민들이 힘을 내고 그 힘을 모아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단 1%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똑같이 저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가 돼서 오히려 우파 국민들을 탄압하고 4.15 부정선거 아스팔트 나선 국민들을 탄압하고 태극기 세력을 태극기 부대로 부르면서까지 극으로 몰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만 아니라 저 국민의힘도 국민적 심판을 받을 날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우리 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 시간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탠다면 대권 후보자들도 최재형 감사원장 및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 입장을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